안녕하세요, 제이지입니다. 오늘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오늘 밤 저랑 잘래요? 라고 물어본다면 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2011년 남부 브리타니 대학 니콜라스 개구엔 교수 연구실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성에 대한 남녀의 생각이 다른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 이걸 조금 더 직접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없이 지나가는 남자랑 여자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되잖아. 그래서 다음에 특이한 실험을 계획합니다. 오늘 밤 저랑 잘래요? 먼저 개구엔 교수는 실험을 위해서 4명의 도우미를 선발했어요. 도우미는 잘생긴 남자, 평범한 남자, 예쁜 여자, 평범한 여자 각각 1명씩이었어요. 4명의 실험 도우미에게 주어진 미션은 간단했습니다. 지나가는 이성에게 말을 건넨 후 절반의 사람에게는 오늘 밤 저희 집에서 맥주 한잔 어때요? 라는 질문을,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사람들에게는 오늘 밤 저랑 잘래요? 라는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몇 퍼센트의 남녀가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지 체크했어요.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오늘 밤 저랑 잘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살펴볼게요. 결과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남녀의 예스 비율이 어느 정도일지 추측해보세요. 생각해보셨나요? 그럼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밤 저랑 잘래요? 라는 질문에 잘생긴 남자가 물어봤을 땐 3%, 평범한 남자 0%, 또 예쁜 여자가 물어봤을 땐 83%, 평범한 여자가 물어봤을 땐 60%로 나왔어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극명했죠. 오늘 밤 저랑 잘래요? 라는 도발적인 질문에 여자들은 잘생긴 남자든 평범한 남자든 응한 사람이 없었어요. 프랑스였는데도 말이죠. 그에 반해 남자들은 예쁜 여자가 하룻밤을 보내자고 하자 무려 83%가 좋다고 답했습니다. 계산해보니 27배 차이네요. 집에서 맥주 한잔 마시라는 제안에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오늘 밤 집에서 맥주 한잔 마실래요? 라는 질문에 잘생긴 남자가 물어봤을 때는 57%가 그렇게 한다고 답했고, 평범한 남자는 24%, 예쁜 여자가 물어봤을 때는 무려 97%가 하겠다고 답했고, 평범한 여자가 물어봤을 때도 80%가 예스라고 답했어요. 같이 하룻밤을 보내자는 제안보다는 여자들의 예스 비율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남자의 예스 비율은 이기기 어려워 보입니다. 특히 예쁜 여자가 집에서 같이 술 마시자고 제안했을 때는 무려 97%가 그러자고 답했네요. 자, 이 실험 결과에서는 2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답니다. 2가지 교훈. 첫 번째,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남자와 여자는 비슷한 면도 많지만 성과 관련된 영역에서만큼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진화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자는 자손을 많이 퍼뜨리는 게 유리하고 여자는 남자를 까다롭게 고르는 게 유리해서든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든 간에 하여튼 다른 건 분명합니다. 성에 대해 가장 개방적인 프랑스에서도 이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게 신기하죠. 2번째, 남녀는 말을 다르게 분석한다. 여자들은 하룻밤을 보내자는 말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도 예스라고 답을 하지 않았지만 같이 집에서 술 한잔 마시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으로 대답했어요. 즉 여자들은 2 제안의 의미를 상당히 다르게 받아들인 거죠. 많은 남자들이 이 2 제안을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이는 심각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신다고 자는 걸 허락했다는 의미는 아니니까요. 이 부분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참 흥미롭고 특이한 실험이죠. 개구엔 교수의 재미있고 신기한 실험을 하나 더 소개해 볼게요. 가방과 번호 따기의 상관관계. 이번엔 니콜라스 개구엔 교수가 남자가 어떤 가방을 들고 있을 때 여자들이 번호를 잘 주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궁금하기만 하고 끝날 우리의 개구엔 교수가 아니죠. 교수는 또 한 번 특이한 실험을 계획했어요. 한 남자를 고용해서 여러 가방을 들고 길 가는 여자에게 번호를 따도록 해보자. 실험 설계는 간단하지. 100번은 아무것도 들지 않고 100번은 운동 가방을 들고 100번은 기타 가방을 들게 하면 돼. 그러고는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이후에 따로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몇 번이나 승낙을 받는지 세어보면 되지. 같은 남자가 가방만 바꿨을 뿐인데 그 효과는 막강했습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은 경우는 15%, 운동 가방을 들었을 경우에는 9%의 여자들이 전화번호를 줬어요.
그런데 기타 가방을 들고 있을 때는 무려 31%에 달하는 여자들이 전화번호를 건네줬습니다. 단순히 기타 가방 하나로 성공률이 2배 이상 상승한 거예요. 가방만 바꿔둔 것 치고는 엄청난 결과 아닌가요? 잘하는 사람은 멋있다. 유명한 락밴드들의 인터뷰를 보면 왜 기타를 치기 시작했냐는 질문에 여자에게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라는 답변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 연구를 보면 그 이유가 터무니없는 건 아닌 셈인데요. 그냥 봐도 기타를 열정적으로 연주하는 사람은 멋있잖아요. 이 연구는 기타 가방으로 실험했지만 멋있어 보이는 건 꼭 기타에 국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악기, 아니 어떤 분야이든 간에 뭔가를 잘하고 열정할 수 있는 사람은 멋있어 보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몰두하는 모습, 이것만큼 매력적인 게 없잖아요.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걸 열심히 잘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이성에게 어필해보세요. 그런 게 전혀 없다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10만원짜리 기타 하나 사서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알아요? 당신에게 엄청난 재능이 숨겨져 있을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이성에 대한 당신의 매력이 2배 이상 상승하는 건 확실하다고요. 연애 시작하고도 데이팅 앱 안 지우는 이유. 요즘 주변에 보면 연애하는 사람들 중에 데이팅 앱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재미로, 그냥 호기심에 한다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연구 결과를 보니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데이팅 앱 사용자들을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18에서 25%가 애인이 있거나 기혼자였고, 이들 중 약 80%는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 위한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애인이 있는 사용자 대부분이 다른 이성을 만날 생각도 없으면서 데이팅 앱을 설치해 놓은 거죠. 관심은 짜릿해. 정말 바람 피울 생각이 없다면 어떤 심리로 데이팅 앱을 사용하는 걸까요?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에라스무스 대학교의 팀 머맨 박사는 어떤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연애 중 데이팅 앱을 쓰는지 연구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지나친 자기애였어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고 인정하길 바랍니다. 데이팅 앱을 쓰는 이유도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애인이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 관심이 주는 쾌감 때문에 데이팅 앱을 끊지 못하는 거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데이팅 앱뿐만 아니라 SNS, 스마트폰 중독일 확률도 높다고 해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며 자신의 나르시시즘을 충족할 수 있거든요. 연애 중 데이팅 앱을 쓰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연애 관계에 쉽게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들은 연애 중 문제가 생기면 이러다 헤어지는 건 아닌지 필요 이상으로 초조해하죠.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닌 문제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애인의 충분한 관심과 애정이 꾸준히 보여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마음을 쉽게 의심하고 자신의 가치도 깎아내려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데이팅 앱에서 다른 이성들이 보여주는 관심을 통해 연인과의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과 우울감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애인이랑 싸우고 나서 꼭 이성 친구와 약속을 잡거나 관심도 없는 이성에게 연락하고선 일종의 안도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같은 심리예요. 애인과의 관계가 조금 흔들렸을 뿐인데 자신이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데이팅 앱을 켜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건 데이팅 앱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고도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행복한 관계를 위해 더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오늘 밤 저랑 잘래요? 라고 물어본다면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